여러분, 저만 몰랐나요? 의사들도 꼭 챙겨 먹는다는 바로 그 감자 해독수인데요. 저도 직접 먹어보니까 짧은 기간에도 아침 얼굴 붓기가 줄고 뒤집어졌던 피부와 여드름도 한결 잠잠해졌습니다. 만성 염증 때문에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쑤시는 게 반복돼 힘들다는 분들도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준비는 1분이면 끝나요. 생감자를 물에 담가두고 이 물을 다음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제가 해보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 효과 200% 끌어올리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제 경험을 그대로 전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만들기 전에 딱 2가지만 알고 가셔야 돼요. 왜 감자를 그냥 먹지 않고 물에 담가 마시는지 알아야 이 방법이 제대로 이해되거든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게 이거예요. 감자는 탄수화물인데 감자수를 마셔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자를 먹는 것과 감자수를 마시는 건 전혀 달라요. 감자는 보통 쪄먹거나 반찬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감자 속 전분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고 혈당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감자수는 생감자를 물에 담가 전분을 통째로 먹지 않으면서 물에 우러난 성분을 마시는 방식이에요. 특히 감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몸속에 산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반응도 반복될 수 있어요. 이때 감자의 항산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속 염증 반응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 감자 속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몸이 자주 붓고 무겁게 느끼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럼 감자는 얼마나 넣고 물은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실패하지 않는 비율로 바로 만들어 볼게요. 큰 감자 1개에 물 1리터를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껍질은 벗기지 않습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 흙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몰려 있어요. 껍질을 두껍게 벗겨버리면 정작 우려내고 싶은 부분까지 같이 버릴 수 있는 거죠. 대신 흙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감자를 얇게 써는 거예요. 두껍게 넣는 것보다 얇게 썰어야 물과 닿는 면적이 넓어져 수용성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오거든요. 썰어둔 감자는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물 1리터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습니다. 붓기 빼려고 마시는데 소금을 왜 또 넣지? 이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금은 간을 맞추려고 넣는 게 아니라 감자 속 수용성 성분이 물로 더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이제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우려주세요. 저녁에 만들어 두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마실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요. 상온에서 오래 우리기보다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우리는 게 좋아요. 다음날 꺼내보면 물이 살짝 뿌옇고 바닥에 흰 침전물이 보일 수 있어요. 감자에서 빠져나온 전분이 가라앉은 거라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이제 감자 말고 우러나온 물만 따라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감자 해독수는 실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감자 해독수만 챙긴다고 몸이 무겁고 자꾸 지치는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염증과 붓기가 반복되는 분들 중에는 정작 몸을 회복시키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아침을 대충 먹거나 빵이나 커피로 끝내는 분들은 단백질을 챙겼다 하더라도 실제로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먹는 단백질이 제대로 된 건지 하루에 얼마나 챙겨야 하는지는 고정 댓글에 제가 영상 남겨놨으니까 시청해주세요. 이걸 모르고 감자 해독수만 마시면 몸이 가벼워져도 금방 다시 지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감자수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한 컵씩 나눠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몸이 무겁거나 손가락과 얼굴이 뻣뻣하게 붓는 날 있잖아요.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이렇게 하루 3번 나눠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직접 마셔보면 생감자 특유의 향이 살짝 느껴질 수 있어요. 이 향이 부담스럽다면 마시기 직전에 레몬즙을 조금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레몬의 산미가 감자의 향을 싹 잡아줘서 마시기 편해집니다. 또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더해져서 항산화 성분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다만 레몬은 처음부터 병에 넣어두지 말고 마실 컵에 그때그때 넣는 게 좋아요. 오래 담가두면 맛이 변하고 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자수를 만들고 남은 감자는 볶음이나 전처럼 요리에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리한 감자보다 생감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저항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평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걸 줄여주고 장내 유익균과 단세지방산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진짜 중요한데요. 단세지방산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자를 익혀 먹으면 이 저항성 정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감자를 생으로 활용하면 저항성 정분을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효과 200% 끌어올리는 생감자 활용법 준비했습니다. 직접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가장 간단한 건 얇게 썬 감자를 그대로 씹어 먹는 거예요. 저는 아삭한 식감과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감자만 갈아보니 냄새와 맛이 더 진해져서 매일 먹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감자의 향은 줄이고 영양은 더 보완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았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감자수에 담가둔 감자 중 3분의 1, 5조각 정도를 꺼내주세요. 여기에 사과 반 개와 물 1컵을 넣어줍니다. 사과는 맛만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과의 펙틴과 감자의 저항성成분을 같이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활용할 수 있는 먹이가 다양해져서 단세지방산 생성에 더 유리해집니다. 사과를 갈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요. 사과의 식이섬유를 그대로 두고 감자의 저항성成분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 사과만 갈아 먹는 것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덩어리가 남지 않도록 곱게 갈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이긴 한데 갈고 난 주스에 올리브오일 1티스푼만 넣어주세요. 특히 올리브오일에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몸속에서 반복되는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빼기 아까운 재료예요. 여기에 건강한 지방까지 더해지니까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이 주스 한 잔만 먹게 되면 점심에 폭식이 줄어들고 하루 전체의 식사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감자의 저항성 전분부터 사과의 폴리페놀과 펙틴,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까지 항염 성분이 들어간 재료만 한데 모은 최고의 염증 주스가 완성됩니다. 다만 생감자를 갈아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여기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감자는 평소 요리에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감자수를 마시면서 제일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 얼굴 붓기였어요. 평소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 건 기본이고 라면 같은 나트륨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1시간도 안 돼서 얼굴이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감자수를 며칠 챙겨 마시고 나니까 확실히 덜 부어 보이더라고요. 또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얼굴에 열감이 생기고 붉은기와 여드름도 계속 올라왔거든요. 감자수를 마신 뒤로는 새로 올라오는 건 좀 줄고 피부도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자수를 꾸준히 마신 분들의 경험을 보면 단순히 붓기만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만성염증 때문에 늘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쑤셨던 분들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고요. 아침마다 심하게 붓거나 몸에 열이 자주 오르던 분들도 전보다 편해졌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감자 해독수는 단순히 붓기만 빼는 물이 아니라 몸속 염증으로 반복되는 무거움과 열감, 피부 컨디션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물인 거예요. 감자수를 드실 때 꼭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먼저 싹이 났고 쓴맛이 나는 감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감자에는 솔라닌 같은 천연 독소가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자수 바닥에 생기는 하얀 침전물은 감자에서 빠져나온 전분이라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감자나 감자수를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바로 중단해주세요. 몸에 좋다고 해도 불편한데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감자 해독수는 몸속 염증과 붓기를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반드시 같이 챙겨야 하는 게 몸을 회복시켜주고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만 하지 실제로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은 못 먹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고르면 당과 칼로리만 높고 정작 근육 생성은 안 돼서 건강을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매일 먹을 단백질은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감자 해독수까지 챙기고 단백질에서 틀리면 건강관리는 다시 원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직접 먹고 확인한 쉽고 현실적인 건강관리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집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